대장암센터 차용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어 리뷰 보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좀 문제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이제 ICU 이런 트리아지 그리고 트랜스퍼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 선생님들과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원래 지난번에는 사실 김지 선생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좀 그 오후에 외래가 있는 바람에 제가 좀 오늘 먼저 강의를 하게 됐고, 사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김지 선생님 강의를 좀 듣고서 저도 사실 배운 게 좀 많았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저한테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강의였기 때문에 뭐 많이 좀 배우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저희 이제 그 내과 스태프로서 제가 ICU 병상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저희 ICU 현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3층, 4층 ICU가 있고 지금은 주로 4층 ICU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내외과 통합 ICU로 한 20베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ICU 트랜스퍼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ICU 트랜스퍼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그러니까 ICU 치료를 받는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그 크라이테리아가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베네핏, 이 환자가 ICU 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ICU의 크라이테리아, 어떤 환자가 이제 ICU 치료가 필요할지 크라이테리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아마 김진우께서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어드밴스 레스피레이터리 서포트가 필요하거나 또는 서큘레이터리 서포트, 뭐 뉴럴로지, 또 레날 서포트가 필요한 환자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보면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받았고, 아마 그 뒤에 좀 강의 내용에서 그런 굉장히 좀 자세하고 좋은 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기본적으로 잘 이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좀 보다 보면 어떤 문제 좀 적용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ICU 크라이테리아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딱 지금 당장의 상태만 좀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금 당장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시간 또는 수일 내에 어떤 경과를 갈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반드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RR이라든지 아니면 뭐 BP라든지 이런 피지올로직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막 여러분이 ICU 콜을 받거나 환자를 봤을 때 지금 0시 시점에서 ICU 크라이테리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 환자를 그냥 병동에서 볼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이 환자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관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제 이런 경과를 따라서, 이런 내추럴 디지즈 코스를 따라서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몇 시간, 예를 들면 한 6시간 정도 후면 ICU 크라이테리아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시점에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시점에 내려야 된다, 판단을 미리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이 환자에서 어떤 특별한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다, 이 환자가 이렇게 나빠지는 원인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뉴모니아 때문에 이 환자가 굉장히 뭐 레스피라토리 디피컬티가 있고 지금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가 이제 일단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뭐 항생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48시간, 72시간 정도 지나서 효과가 발휘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항생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호전이 되려면 이 환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아진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효한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이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ICU 크라이테리아가 이 사이에 이제 도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도 사실은 당연히 ICU에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잘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경과를 갈 것인가 이런 걸 충분히 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비관적인 예상을 근거로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ICU 트랜스퍼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즉각 바로 트랜스퍼를 해야 됩니다. 즉각 트랜스퍼를 하고 또 바로 이제 인투베이션하고 이런 바로 이제 서포트를 이제 조기 시행을 해야지 항상 예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환자의 ICU 크라이테리아가 만족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베네핏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환자가 굉장히 지금 상태는 안 좋아요. 상태는 안 좋아서 ICU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환자를 그럼 ICU로 옮길 것인가를 꼭 이제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만 어차피 유효한 치료가 없어서 어차피 가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사실은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베네핏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 진단이라든지 시비어리티 또는 에이지, 다른 코 이지스팅 일리스가 어떻게 되고 프로노시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이 환자가 이제 인텐시브 케어 서포트를 통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곱하기, 그리고 이 환자가 이 ICU 이후에 병실에 가서 그 이후에 얼마 동안 더 살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완전히 터미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겠죠. 불과 한두 달 정도 더 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크라이티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베네핏 측면에서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ICU 보내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 삶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예를 들면 이 환자가 만약에 거의 굉장히 멘탈 스트레스 굉장히 낮다.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베네핏은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곱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베네핏이 되겠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그 크라이테리아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고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실 스텝보다 더 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전공이 특히 당직이가 혼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기본적인 그런 내추럴 코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미리, 그러니까 그 1년차, 2년차 주치가 미리 스텝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 환자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환자 ICU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부분을 미리 좀 상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상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스텝이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이라도 괜찮아요. 새벽이라도 괜찮고, 바로 모르겠으면 그걸 바로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바로 내리는 결정을 하거나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좀 꺼리는 스태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예전에 제가 1년차 때도 그랬어요. 제가 1년차 때 저기 선생님이 사실 이진수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저희랑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는데도 그냥 전화를 했었고, 새벽 한두 시에도. 근데 다 받아서 결정해 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ICU 트랜스퍼 결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죠. 이렇게 보면 베드도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크라이테리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베네핏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숙지를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ICU 베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제 케이스인데, 그라니브 세피스가 있고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하이폭세미아가 있었는데, 보면 이런 걸 제가 보면 이때 왜 안 내렸나 이렇게 보면 크라이테리아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장은 괜찮아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코스였으면 좀 빨리 내렸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 베네핏 측면에서 보면 담당 선생님은 이미 내리자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결국 안 내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카디오 어레스트가 나고 안 좋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ICU에서 좀 좋아졌어요. ICU 좋아졌는데 그럼 병실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ICU 디스차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ICU 주치의가 디스차지를 해야지 본인도 이제 일이 좀 버든이 좀 줄고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그냥 올리려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ICU 트랜스퍼의 원인이 되었 그, 그 이 원인이 해결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뉴모니아가 충분히 좋아졌는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해결되었는가를 갖다가 본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 크로닉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ICU 내려와도 원인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원인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몰랐거나, 그러니까 ICU에 내려온 원인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해결 자체가 알고는 있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중한 진행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처음에는 이 환자가 그 크라이테리아 측면에서도 ICU에 갈만했고 또 ICU에 내릴 당시에 이 환자의 나중에 베네핏을 봤을 때는 ICU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내렸던 환자가 거기서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베드리든 상태로 있는 다음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터미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환자가 한 이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터미널이다 진짜, 아무것도 못할 거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ICU에 한번 내려왔던 환자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베네핏도 당연히 다시 한번 어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세스먼트가 처음이랑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ICU 디스차지 시에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텝 선생님 역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올릴 때 그걸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인계를 해서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 또 비슷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봐와서 알잖아요. 이 환자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이제 만약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녁에 딱 올라갔는데 당직이 보게 되고 이러면 정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꼭 아셔야 되고 이제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80세 남자 환자고 굉장히 보면 안 좋은 환자예요. 브레인 메타도 있고 멘탈 스테이터스가 좀 안 좋고 사실 왜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투베이션을 하고 나서 거의 한 2주 정도 이런 환자가 이제 있다가 결국 좋아서 익스투베이션 하긴 했는데 결국 이 환자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냥 안 좋고 사실 왜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다시 봐도 결국에는 이 다음날 올라갔는데 4시에 올라갔는데 결국 퇴근 시간 가까이 되니까 아마 그 담당 선생님도 잘 못 봤겠죠. 그리고 나서 7시 40분에 세균이 잘 떨어지니까 또다시 내려와서 트랜스퍼하고 또 인투베이션 하고 결국 며칠 있다가 DNR 받고 결국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올리는 시점도 조금 이제 보면 이제 잘 정확히 어세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환자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이런 유사한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DNR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예 ICU에서 미리 바꿔서 올리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좀 결정이 좀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올리면 당직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ICU 크라이테리아를 좀 잘 숙지를 하자. 그리고 디지즈 코스까지 고려해서 신속히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판단이 되면 즉시 트랜스포를 해서 얼리 인텐시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베네핏은 이제 이런 이제 리커버리 아즈와 그리고 서바이벌 타임과 QOL의 프로덕트가 되겠는데 반드시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스텝과 상의를 밤이라도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ICU 디스차지는 원인이 교정되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신중 결정을 하고, 그리고 리어드미션을 포함한 병실에서 향후 치료 방침이 디스차지 시의 결정이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